일단 5천은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 5천이 500억이 됐다. 그럼 이 자금 출처가 뭐예요? 잘못하면 500억이 과세될 수도 있어요. 요즘 엄마론 아빠론이 대세잖아요.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실인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절세미남 양경석 세무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차용증을 썼는데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요즘 세무조사에서 이 차용증을 썼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왜 써? 이자를 지급을 안 하니까 이거는 증여다 해서 이 차용증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억 빌리고 차용증 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월 예를 들면 2만 원이라도 준다면 그거는 이 쟁점이 되기는 쉽진 않죠. 세법상으로는 2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요. 원래는 그게 인정이 되면. 근데 말 그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증여라고 가버리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2만 원씩 이자로 드렸다. 이자만 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인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 날짜에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 공적인 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안 줘도 원래는 불이익은 없는데 한 뭐 2만 원 정도 월 2만 원 그 정도 준다면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식한테 증여해줄 때 뭐 10년에 뭐 5천이라든지 미성년자 자녀는 뭐 2천까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1억을 빌린다고 할 때 5천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5천만 원어치에 대해서만 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무상으로 받은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부모한테 1억 빌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거예요. 그게 뭐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원칙대로 한다면 일단 5천은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 5천이 500억이 됐다. 그럼 이 자금 출처가 뭐예요? 잘못하면 500억이 과세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이거 어떻게 증여를 했다고 나는 주장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100억이 됐다고 했을 때 주식 투자 뭐 많이 해서 그렇죠. 미성년자는 이 100억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천 자체를 신고해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8년 전에 이미 해줬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이미 이제 증여를 했는데 아직도 신고를 안 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을 고객한테 추천을 드리죠. 걸리기 전에 빨리 해라.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을 증여세 신고해 놓으면 이게 늘어나도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녀의 돈이다. 근데 신고를 안 해놓으면 이건 명의신탁이다. 최종적으로 돈을 번 금액에다가 증여세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증여하는 원본을 반드시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 8년 전 뭐 그런 서류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 송금한 이력을 붙여서 가족관계 증명원과 해서 증여세 기한을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기한을 신고는 세무서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억 원을 이제 부모한테 받으면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신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 그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혹시라도 이 돈이 굉장히 뻥튀기 할 거를 대비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5천은 증여세 신고하고 5천은 사실은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차용증 어떻게 하라고요? 공증은 수수료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확정일자 도장만 찍는 게 있어요. 몇천 원 수수료 내고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그 확정일자 아닙니다. 그 확정일자는 아닌 거죠?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공증사무실? 네, 맞습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5천만 원이면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 월 10,000원이라도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칙대로라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아들 결혼할 때 집을 사주든지 전세를 주잖아요. 그럼 또 요즘 워낙 서울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3억 이상 해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2억 5천에 대한 건 그렇죠. 차용증. 5천은 증여하고 2억 5천은 차용증 쓰면 되고 자 이자를 얼마만큼 줘야 하냐? 이자율은 4.6%를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2억 5천에 대한 4.6%는 꽤 크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1,000만 원을 좀 봐주고 있어요. 1,000만 원을 깎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2억 5천에 4.6%면 1,150만 원을 이자로 줘야 합니다. 되게 많다. 적지 않죠.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세도 적지가 않아요. 종합소득세도. 근데
이 1150에서 이 1000만 원을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연 단위로. 그러면 150만 원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자로 줘야 하는데 딱 이렇게 150만 원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한 16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 12 하면 매달 한 13만 4천 원 정도만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와, 오늘 네. 왠지 돈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2억 5천이나 빌렸는데 네. 은행 이자는 꽤 세잖아요. 네. 지금은 금리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부모 찬스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렵죠. 증여로 과세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데 방금처럼 차용증을 쓰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외부에 그 날짜에 작성됐다는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를 하면 그리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과세를 하려고 해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돈을 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돈 버신 네. 겁니다. 이자를 번 거죠. 네. 제가 세무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자 말고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매달 원금 어떻게? 자, 원금은 이제 사용증을 어떻게 쓰느냐에 아.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원금을 굉장히 뭐 10년 뒤에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계약은 너무 길게 하면 또 그것도 부인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증여로 과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 증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걸 추천을 안 드리고, 통상적으로는 뭐 3년, 뭐 3년. 네, 3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원금은 그때까지 갚아라. 네. 모든 판단은 세무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100%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 그 기간이 일단은 작성은 짧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재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원금을 꼭 바로 갚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3년 뒤에 뭐 일시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네. 하면 3년 뒤에 갚을 수도 있지만 재연장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고 네네. 형제간에도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똑같이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예를 들면 제 동생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한테 빌려줬을 때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는데 근데 부모가 좀 다르게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네. 형제는 뺐죠. 그렇죠. 형이 동생한테 증여할 그런 이 유인은 없죠. 있어요. 옛날에 있나요? 그, 뭐, 네. 우에, 형제 우에, 그래서 네. 볕자락인가? 그거, 나달인가 들고 네. 가서 형 집에 이만큼 싸놓으니까 또 형이 또 동생 집에 이만큼 싸놓고. 옛날 얘기를 하고 예, 옛날 계시군요. 네. 전래동화에 나왔던.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증여의 의사는 통상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그걸 걸면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방금처럼 차용증을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도 그러니까 1억을 빌려줬다면 뭐 월 똑같이. 2만 원 2억까지는 얼마나 주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10,000원을 줘도 네. 이자는 준 건 맞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0,000원은 진짜 누구 코에 붙이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2만 원 또는 5만 원을 얘기하고 형제의 있습니다. 우애가 통상적으로. 깊을수록 이자는 네. 낮아진다. 자, 오늘의 결론.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쓰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자도 꼬박꼬박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자 결코 떼먹지 마세요. 오늘은 절세미남이신 양경섭 세무사님을 모시고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